24. 볼콘스키와 나타샤의 약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을 주장한 것은 안드레이 공작으로 이 연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이상 그 괴로움은 자기 혼자서 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 자기는 자기의 말로 영원히 자기의 몸을 속박했지만 나타샤를 속박할 생각은 없으며 그녀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도 말했다. 즉, 만약 반년이 지나서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설령 이 혼담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었다. 물론 양친도 나타샤도 그런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안드레이 공작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했다. 그리고 날마다 로스토프 내를 방문하고 있었지만 나타샤에게 대해서는 약혼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녀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쓰고 키스도 단지 손에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청혼한 이래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 사이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친밀하고 허물없는 관계가 맺어졌다. 두 사람은 마치 지금까지 서로 잘 모르고 있던 사이 같았다. 그들은 자기네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무렵에 서로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회상하기 좋아했다. 그 무렵에서 보면 지금은 둘이 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엔 부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솔직하고 진지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처음에는 로스토프 집안 사람들은 안드레이 공작을 대하는데 쑥스러움을 느꼈다. 그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타샤는 오랫동안에 걸쳐 집안 식구들을 안드레이 공작과 친근해지게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자무 자랑스러운 듯이 모두들에게 그 사람은 조금 특별한 데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과 똑같으므로 자기는 조금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들도 두려워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가족들도 그에게 익숙해지고 그가 있을 때도 사양하지 않고 종전대로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그도 그 속에 끼었다. 그는 백작과는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백작 부인이며 나타샤와는 의상 이야기를 하고 소냐와도 앨범이며 자수 이야기를 했다. 이따금 로스토프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자리에서도 또 안드레이 공작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번 일이 일어난 경로며 그것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징후가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며를 이야기하고 놀라움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의 오토라드 노예 방문, 로스토프 내의 상경, 안드레이 공작이 처음 왔을 때에 유모가 알아챈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의 유사점, 1805년에 안드레이 공작과 니콜라이 사이에 일어난 충돌, 그리고 그 밖의 가지가지의 징후가 가족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약혼을 한 남녀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그 시적인 지리함과 침묵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같이 멀거니 앉은 채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리는 적이 자주 있었다. 이따금 모두 일어서 나가고 단 둘이만 남을 적도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침묵은 여전하였다. 그들은 미래의 생활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안드레의 공작은 그것을 입 밖에 내기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나타샤는 그의 감정을 모조리 헤아려 알고 있었으므로 이 기분도 역시 알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나타샤는 그에게 아들에 관해서 물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얼굴을 붉히고 이 점 그는 곧잘 얼굴을 붉혔고 그것이 유달리 나타샤는 좋았다. 아들은 자기들과 같이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째서요? 놀란 듯이 나타샤가 물었다. 그 애를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고 게다가 또 나 같으면 정말 사랑해 줄 텐데. 그의 마음을 곧 알아채고 나타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당신이나 제가 남들에게서 험담을 들을 구실을 없애고 싶으시다는 것이겠죠. 노백작은 이따금 안드레의 공작에게로 다가가 키스를 하고 빼짜의 교육이며 니콜라이의 근무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노백작 부인은 그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냐는 줄곧 방해물이 되지는 않나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단둘이 남게 할 구실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안드레의 공작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는 이야기를 썩 잘했다. 나타샤는 자랑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녀가 자기 쪽에서 무엇인가를 입 밖에 낼 때에는 그가 주의 깊게 시험하는 듯한 눈초리로 자기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두려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분은 나의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저 눈초리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저 눈으로 찾고 있는 것이 나의 속에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녀는 당황함을 느끼며 자문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천성인 미친 듯이 들뜬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고 이런 때 나타샤는 안드레의 공작이 웃는 것을 보거나 듣기를 즐겼다. 안드레의 공작은 별로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한번 웃기 시작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통 웃음에 내맡기고 말았다. 이러한 웃음 뒤에는 나타샤는 언제나 더욱더 그에게로 접근하여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만약 차차 눈앞에 닥쳐오는 이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녀를 위협하지만 않았다면 나타샤는 완전히 행복하였을 것이다. 빼째르부르크를 떠나기 전날 안드레의 공작은 무도회 이래 한 번도 로스토프네 집에 들른 적이 없던 피에르를 데리고 왔다. 피에르는 넋이 나간 듯한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고 나타샤는 소냐와 함께 장기판 옆에 앉아 그것을 구실 삼아 안드레의 공작을 자기 옆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이전부터 베주호프를 알고 계시지요? 하고 그는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을 좋아하시죠? 네, 좋은 분이시죠. 그렇지만 몹시 우스꽝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피에르의 이야기를 할 때의 버릇으로 그의 멍청함에 대한 일화를 화제로 올렸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었다. 실은 저 사람에게 우리들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 좀 부탁이 있습니다만 나딸리 하고 갑자기 안드레이 공작은 정색을 했다. 나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사랑이 식어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랬군요. 그러나 다만 한마디 말씀드려두고 싶은 것은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계속했다. 당신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소피아.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저 사람에게만 조력과 조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저 사람은 몹시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고운 황금 같은 마음씨의 소유자입니다. 약혼자와의 이별이 나타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소냐는 물론 안드레이 공작 자신까지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날 그녀는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 몹시 흥분된 태도로 윤기 없는 눈을 하고 온 집안을 걸어 다니면서 마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지극히 쓸데없는 가지가지의 일에 손을 대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작별을 고하면서 그녀의 손에 마지막으로 키스하였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만 그 음성은 안드레이 공작도 자기도 모르게 정말 여기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문득 생각되리만큼 실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 목소리를 그 뒤 오랫동안 잊지 않았다. 그가 떠나버렸을 때도 나타샤는 역시 울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며칠 동안을 울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무엇을 보아도 흥미가 없는 얼굴을 하고서 다만 이따금 어째서 그이는 가버린 것일까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2주일 지났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완전히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다만 오래 앓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들이 어쩐지 안색이 변해지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의 모습도 변해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